요즘 부동산이 핫하죠, 사실은.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규제책이 나오면 요즘에 대응은 어떠냐면, 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난. 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과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덩치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덩치돼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주택만 가져라 이러면 똘똘한 한 채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서울 좋은 지역이 먼저 오르죠. 1주택만 가져라고 이야기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매물이 없겠네. 적어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년간 매물이 안 나올 테고,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하면 이거 양도세 내가 해결될 때까지는 안 팔아.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앞으로 매물이 없겠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매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사람은 너무 좋죠.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장에 100개의 물건이 있는데 90개를 아무도 못 팔게 하면 10개는 뭐 쉽죠. 이 사람들의 가격, 90개가 가격을 잡고 있으니 10개의 가격을 올리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9억, 10억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그럼 저가 아파트로 가면 되겠네라고 저가 아파트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과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덩치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과열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과열이라고 해서 더 안 오른다, 그 이야기하고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결론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억 이상 아파트를 실수요가 정상적으로 접근하기는 뭐 일부 있겠지만 접근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 9억만 해도 그렇고, 지금 3040 또는 2030이 아파트에 접근하고 있다는데 아마 정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라.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돈으로 9억짜리, 뭐 9억이 아니라 6억짜리라도 접근하기가 30세대 2030이 접근한다는 건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뭐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2030이 덤비는 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또 거기에다가 계속 그 주택은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잖아요. 내린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놓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너무 차이 난다든지 또는 규제가 너무 강력해진다든지 할 때는 결국은 시장은 꺾이더라는 거죠. 특히나 주택은 정부 정책 규제에 의해서 많이 이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부양책이 나오면 주택 가격은 오르고, 주택 가격이 좀 주택 정책이 그나마 좀 립 서비스로 말로만 가지고 가격을 부양도 하고 가격을 규제하기도 하고 가능한 부분이 그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말로는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나는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정말로 아무 정책이 없었으면 이 정도 올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아무 정책도 없이 시장을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긴 하겠지만, 정말 정책이 없었다면 서울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대대광을 제외하고는 안 올랐죠, 사실. 대전, 대구, 광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안 올랐죠. 근데 사실은 또 대전, 광주는 역사적으로 또 덜 올란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은 안 올랐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죠. 아직도 특히 울산 동구 뭐 중공업 영향일 수도 있고 정말 형편없죠. 2016년 1월을 전부 다 지수를 100으로 놓고 그린 겁니다. 보면 서울은 엄청나죠. 검정색이 서울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지수로만 100에서 160까지 갔으니 이게 뭐 지수가 이 정도면 실지 가격은 뭐 더블 난데 더블 이상 난 데가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했죠. 무서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여기 연두색이 대전인데, 대전도 최근에 엄청 가파르죠. 서울보다 더 가파르죠, 지금 대전은. 근데 파랑색이 부산은 뭐 아직 고점 회복을 전혀 못했고요. 빨간색이 울산인데 울산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오히려. 이렇게 갭이 심하게 납니다. 나는데 저는 결국은 사이클은 있다.
결국은 사이클은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어떤 규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차이 났을까? 제일 처음에 역시 한 채만 가지라 하니까 역시 서울로 먼저 달려갑니다. 정말로 누구나 한 채만 가져라라고 한다면 서울이 먼저 오르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오분위 배율을 보면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고급 아파트와 싼 아파트들의 가격 갭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분위 배율 전국을 보면 오히려 벌어지죠. 그럼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고가 아파트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가라 해도 지방의 고가는 예, 뭐 서울에 비하면 저가 아파트겠지만 오히려 지방은 좋은 지역만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역시를 봐도 그렇죠. 광역시도 역시 5분의 배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고가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새 아파트만 오르든지. 근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규제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새 아파트 질 데도 없다. 새 아파트가 오른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또 사실은 새 아파트 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만 오릅니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하죠. 새 아파트가 많으니까 새 아파트만 오른다. 물론 또 30대가 사니까 30대가 지금 주 구매자층이라고 하니까 3040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물론 제품의 질이 좋죠. 예,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주택을 특히나 서울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 안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저가 아파트가 오르는 걸로 봐서는 그 저가 아파트가 좀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는 거 봐서는 올해는 오를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빠진 것도 물어보니까 뭐 10% 남짓? 10% 남짓은 사실은 많이 올랐을 때 10% 남짓 충격받는 것은 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쩌면 오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지금 올해 오른다고 해서 지금 진입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조정기에 들어서면 꽤 길게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측하는 건 거의 다 틀리는데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통상은 그랬거든요. 중심이 먼저 시작을 하고 쭉 중심이 좋으니까 외곽의 아파트를 짓고 외곽까지 밀고 나가다가 외곽의 아파트들이 임대를 못 구해서 임대가 정말 박살이 났다가 임대가 차면서 임대가가 올라오면서 다시 중심으로 가격이 쭉 올라오다가 마무리되고 통상은 그런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외곽의 임대는 거의 찬 것 같아요. 임대 가격은 거의 이 제값을 찾아오다가 쭉 중심으로 올라 그러니 중심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서울의 저가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마무리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98년도에 전세가 많이 오르죠. 매매 가격은 보면 별로 기울기가 없죠. 98년도에 보면 매매 가격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또 2012년 보시면은 매매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파란색이. 이런 시점은 아마 주택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누가 집 사?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입맛대로 새 집 살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 또는 미분양이 있다든지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결론을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갭 투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매매 전세 가격비가 꺾임일 때는 보면 부동산이 화랑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상당 부분 올라가지고 매매 전세 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전세를 안고 이제 투자 수요든 투기 수요든 들어오고 있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서울은 매매 전세 가격비가 상당히 내려왔죠. 집값이 너무 올랐거나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